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시장이 쌀이 나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빠지고 있죠. 하지만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반등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전 두산이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 제 눈에 들었는지 지금 여기에서 하나씩 핵심을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 원전 사업 어떻게 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근데 신한증권에서 정확히 뭐라고 했다? 국내 원전 산업 우려는 기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당 쪽 바뀌는 게 우려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현 민주 쪽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다? 우리도 원전 밀어주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쪽으로는 밀어주게 될 수밖에 없다. 확신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 현재 한국 상황이 어떻죠? 미국 관세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국가 경제 자체의 우려가 상당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른 국가 대비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한국의 우려가 큰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 대비 제품 생산 비용이 1.3배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인건비는 뭐 2배 넘게 차이가 나죠. 근데 왜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하면 나머지가 한국이 훨씬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든 벌려내기 위해서는 일단 인건비를 우리 쪽에서 낮출 수는 없으니까는 나머지 부분에서 낮추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떠오르는 게 뭐다? 부동산 아니면 전기세거든요. 근데 부동산 떨구면은 이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전기세 쪽을 만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현 상황에서 요 전기세를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껏 방안이 뭐다? 뭐 해외는 풍력이나 태양광이 뭐 화력 발전보다 싸졌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면 풍력 태양광은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럼 이제 가스터빈을 봐야 되는데 근데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싸요. 그럼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석탄 발전을 늘린다든가요. 아니면은 원전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지금 친환경에 대해서 미국은 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럽은 훨씬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석탄 발전 늘린다.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남은 게 원전? 근데 이거 완전 죽이기 한국의 독점 공급 업체는 누구다?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럼 앞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두산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결국 시간은 우리 편 이게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우려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체코 관련해서는 4월 달에 확정이 날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인 수주전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팀 코리아로 유럽 진출 안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웨스팅하우스가 굉장히 많은 걸 먹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는 설계가 전문입니다. 뭔 소리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들은 하청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전부터 두산에 많이 맡겨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한국과 미국의 협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한국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괜찮은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 정부 차원에서 발표가 나왔잖아요. 이거 앞만 보더라도 이 두산 쪽이 일거리를 가지고 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요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두산도 미래에 이 원전이나 여러 가지 수주 잔고 예상치를 발표했을 때 시장의 기대 이상을 좀 띄워주는 이런 걸 많이 보여주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시간이 흐르더라도 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현재에 대해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 상황에서 수급이랑 차트가 좋아지게 된다면 빠른 반전을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게 보여주고 있다? 매수 잔고가 많아지고 있는 게 요 타이밍이기 때문에 향후에 반등이 나오면은 이 매도가 오늘 많이 적으면은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저점 지켜지는 것부터 우선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지라인 지금 241선까지 왔는데 근데 이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나오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속도가 너무 느려집니다. 과거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에는 그냥 솔직히 21선만 돌파하면 금방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61선 떨어질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러니까
2에서 3달 정도로 갑자기 예상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베스트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올라가서 21선 돌파하는 거. 근데 만약에 좀 안 좋다면은 여기서 횡보하다가 61선 돌파하면 그때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때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1차적인 목표는 당연히 볼린저 밴드 상단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랑 모든 저항선을 다 돌파하면 그때 추세가 한 번 다 나올 수 있다. 여기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이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대선으로 정당이 바뀌더라도 원전은 꾸준하게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 두 번째, 수급을 본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 위주로 보시면 되고, 지지라인 121선 위가 베스트지만 241선 지켜줘도 괜찮다. 다만 121선이 있을 때에는 21선 돌파만 빠르게 반등 가능하지만 241선은 61선 돌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시간적인 부분, 이 부담감 이런 거는 아무래도 121선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1차 목표는 볼린저 상단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저항 모두를 다 같이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 추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끝마쳐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